안녕하세요. 저희 후반부 프로젝트 2022-1178 사회복지학과 유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넘어가고요. 10대 이슈 관점 정립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 전후 글로벌 사회 및 10대 이슈에 대한 나의 중요성 인식 변화에 대해서 1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5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척도를 정해 1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AI 교육 디지털 리버러시 교육은 2점을 주었습니다. AI는 저에게 있어서 먼 이야기 같았고 자꾸 강조하는 것에 비해 나의 일상에서 활용하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번은 창의성 융합 교육에 2점을 주었습니다. 창의력을 운운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는데요. 창의력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저는 창의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3번 창업교육은 4점을 주었습니다.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창업에 대한 기대치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고 이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번 독서 인성 교육은 5점을 주었습니다. 제가 워낙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독서로 인해 얻는 어휘력과 관점이 그 사람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서 인성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SG 다섯 번째는 5점을 주었습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속하고 만들어 놓은 체계이며 인간이 앞으로도 살아갈 사회이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번 행복교육은 1점을 주었습니다. 저때 저는 이제 행복교육이라는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번 재정 리터러시 교육은 3점을 주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경각심은 있지만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8번 역량교육은 2점을 주었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9번은 평생학습교육 2점을 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수업을 듣고 나서 중요성 인식도가 바뀐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AI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4점을 주었습니다. 아까보다 2점이 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 창의성 융합 교육은 2점을 주었습니다. 창의성 융합 교육에 대한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창의력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능력이며 예시를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교육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2점을 주었습니다. 3번 창업교육은 5점을 주었습니다. 창업에 대한 것은 더 예전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이 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업에게만 부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과 5번 독서 인성교육과 ESG 교육은 여전히 5점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점수 최대치는 5점이었기 때문에 5점을 주게 되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번 행복교육은 4점을 주었습니다. 1점에서 4점이 되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던 분야였지만 존재를 깨닫고 나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사실이 이를 더 진지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7번 재정 리터러시 교육은 4점을 주었습니다. 3점에서 4점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을 조금 더 이나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경험담이 저에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8번 역량교육도 이하 동문입니다. 9번 평생학습교육은 2점에서 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로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닐 뿐더러 평생 학습 교육이 그 사람을 구성해 나가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번 향후 10대 이슈에 대한 학습 및 개발 관점 정립이라고
정립 부분입니다. 저는 심화학습의 필요성과 특히 개발해야 될 교육 이슈가 같다고 지정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생학습 교육은 말했듯 평생학습 교육이 그 사람 자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출발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에게도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것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나 아니면 충격적인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AI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앞으로도 많은 분야들이 주목할 것이고 발전할 분야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행복교육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야 다른 것을 배우거나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의 평생학습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9가지 요소들이 이제 저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역량교육인데요. 역량교육은 이제 제가 앞으로 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강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30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취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치여 살 거니까 그래도 독서 같은 걸로 저를 개인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40대에는 이제 동료들과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역량 수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하는 부분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50대에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미나 다른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의성 교육, 융합 교육은 이제 자격증을 해야 되잖아요, 20대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창의력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는 영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30대도 비슷하지만 한자나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역사 관련 자격증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제 역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 취득을 썼습니다. 40대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사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50대에는 이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의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제 이제 창의성을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교육은 이제 20대에는 제가 자기계발 도서를 읽으려고 많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저가 어떤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0대에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을 저 스스로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40대에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일기를 쓰면서 그랬던 저의 감정들을 기록을 해보고 싶고요. 50대에는 이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인연으로서 얻는 행복들을 유지해 가고 싶습니다. 독서 인성 교육은 제가 산 책은 많은데 읽은 책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 책은 꼭 읽으면서 이제 독서 인성 교육으로서의 저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싶고요. 30대에는 그 독후감은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언제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은 어떤 기분이 들었다 정도는 기록해두면 재밌을 것 같아서 독서 기록장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40대는 이제 추천 도서를 찾아보면서 제가 읽지 못했던 제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고 50대에는 제가 겪고 있는 불안한 부분에 대한 도서를 찾으면서 저 자신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종지점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은 일단 제가 20대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겠고요. 30대에는 제가 더 배우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40대에는 북콘서트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닌 작가나 아니면 창작자 애들에게도 좀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장을 제가 찾아다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0대에는 취미와 공부를 적합시킬 수 있는 여지를 찾으면서 저의 취미와 그다음에 평생 학습 면에 대한 교육도 함양을 시키고 싶습니다.
AI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20대에는 이제 관련 뉴스나 아니면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대에는 이제 계속 새로운 매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을 기존의 것들에 이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써보면서 저에게도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40대에는 이런 것에 대한 오만함을 가지지 않고 관련 소통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50대에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제가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교육은 20대 때 환경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30대에도 이제 비슷하게 썼는데, 그럼으로써 제가 이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 뭐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대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직업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제 직업이 환경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0대에는 제 직업이 환경을 위해 해볼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입니다. 20대에는 이제 제 진로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대에는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40대 정도부터는 다른 사람의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정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막 앱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가상 코인으로 한번 투자해보고 이것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도 제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40대부터는 그런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20년, 30년 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더 관심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 소감은 내 미래에 필요한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한 강의에서 들을 수 있다니 만족스러웠고요.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